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정용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좀 뭐랄까 후퇴된 법안이죠. 우리들은 이제 누더기 법안이라고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것마저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을 지금 현재 무시하거나 안중에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해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양곡관리법이 그 생산량 3% 초과, 쌀값의 5% 하락할 때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이제 3에서 5% 생산량이 초과됐을 때, 쌀값은 5에서 8%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후퇴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반대를 하니까 어, 거부권 행사를 반대를 하니까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마저도 받지 못하는 어, 정부에 대한 더 강력한 음, 비판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쌀이 수요보다 3에서 5% 이상 생산되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에서 8% 이상 떨어진 경우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네네. 들어보면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아니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의무 매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후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법안을 공포해서 실제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자, 그런데 정부 예, 입장을 보면 이거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면 결국에는 쌀값이 계속 하락할 거다. 이거 농민들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농경위원회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농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낸 건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농경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짓는 죄밖에 없죠. 정부가 하라고 한 대로 농사 지금밖에 없는데 이 모든 책임들을 농민들한테 전가하는 듯한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논에 타작물을 심어서 다른 곡물의 작업률을 높이고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또 올해부터 정부에서도 이 전략작물 직불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쌀 농가가 늘어나서 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쌀값이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공급 과잉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쌀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면 이거 생산량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농타작물 재배 사업이 예전에 시행이 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이제 그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잠깐 쌀농사로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타작물 재배 사업 전략작물 직불제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 급격하게 그렇게 쌀 경작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초과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 그 정책이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올해부터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급격하게 네, 이거 초과 생산량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리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생산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쌀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쌀을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40만 8,700톤이라는 수입쌀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쌀만 가지고는 100%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적이 꽤 있죠. 작년도에도 92.3% 정도의 작업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쌀만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 8,7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수입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쌀이 남아도는 것이지 우리 쌀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정부에서는 이 내용은 쏙 빼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수입쌀을 포함한 경우에 그렇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수입쌀 때문에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음. 쌀은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과 이런 법안들은 거부하면서 지금 기후위기나 각종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 공급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예. 내년 수입 예산에 1,45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은 좀 필요하지만 1,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증액해 놓고 있습니다. 수입쌀을 사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쌀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또 정부는 노력하고 있죠.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40개 농업인 단체가 개정안의 전면 재해 논의를 요구했다. 예,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그 쌀 생산자 협회도 참여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하신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그 전국의 쌀 생산자 단체가 주요한 단체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단체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40여 개 단체는 어떻게 접촉을 했고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그 농가와 비교해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은 쌀이 무너지면 모든 작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길이라는 단체에서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임 농정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예. 작년 1월 달에 5만 입법 청원을 했고요. 그 입법 청원된 국민청원된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원들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요구하시는 건지. 예, 지금 농민기본법은 실제로 이제 한 80여 개의 농업과 관련된 법의, 헌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농민에 대한 규정부터, 가짜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에 대한 규정부터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 여기에는 이제 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 농지, 국가의 수급 내용을 담는 80여 개의 법의 모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과 관련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앞서서도 쌀 농사를 짓다가 다른 농작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다른 작물이라고 하면 전략 작물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모자란 작물들이 이제 하는 건데 예. 밀이나 또 이제 가루쌀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 수매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물 가루쌀을 빼고는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전략작물 직불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더라도 수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 나와야 수매 대책이 나와야 이 부분도 그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장 가로살 관련해서도 어제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여러 이제 기업들이 가루쌀이 밀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실험들을 쭉 해왔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근데 밀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 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예. 자, 쌀 농사를 이제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표결을 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되면 개정안은 폐기되게 되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40여 개 농민단체가 개정안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재논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우리 농민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 격리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주장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 제도가 포함된 이런 양곡관리법을 만들어서 예. 다시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간단히요. 지금 최저가격제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최저가격제를 이제 그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그 거래할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정부가 매입할 때 최저가격 저희들이 이제 공정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최저가격제를 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장경리를 발표하고 나서 발표한 이후에 잠깐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 납부합세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단순히 의무 시장 경리로만 해서는 쌀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최저 가격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실제 시중 가격에서도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제도로까지 가면 더 농민들은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이제 더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국쌀 생산자협회 김정용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